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인출책을 붙잡았는데요. 이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눈에 떠올라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인출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피싱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만 원권 뭉치를 주머니에 우겨 넣는 한 남성.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밖으로 나갑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자 몸을 밀치고 달아나려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몸싸움이 시작되고 저항하던 남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냥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내가 사과는 하겠다.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입니다. 현금을 인출한 A씨는 은행을 빠져나오려다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육탄전은 이곳에서 1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1,100만 원이 발견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액 약 4천만 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과 육탄전까지 벌인 직원은 하루 전 피싱 사기를 당하고 찾아왔던 피해자가 떠올라 주저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피해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고. 경찰은 검거된 인출책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앞서 발생한 피싱 범죄의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7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20, 30대로 밝혀졌는데요. 22살 판매책도 있었습니다. 일부 판매책은 매수자들이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파티룸을 마련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을 맡은 인물이 수사 직전 태국으로 도주해 경찰은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원룸입니다. 335 모여놓을 수 있도록 방안을 파티룸처럼 꾸며놨습니다. 마약 판매책 A씨가 손님들이 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준 겁니다.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마약류도 또 사고 팔기도 하고 직접 투약도 하기도 하고 일명 자기들끼리 파티룸이라고 하더라고요. 파티룸. 총책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들과 접촉하고 A씨를 비롯한 판매책에게 은닉을 지시했습니다. 판매책들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들에게 마약을 넘겼습니다. 이 일당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 사범이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부 매수자들은 클럽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하며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인원은 총 70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 30대인데 그중에는 22살 판매책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대마 약 1.3kg과 합성마약 야바 510정 등 총 6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다만 총책 B씨가 경찰 수사 전 태국으로 도주해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잘 나가는 수출품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1년 새 12%나 늘어나서 지난해 8억 6천만 달러 넘게 수출됐고 수출국도 14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미국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한때 빈곤의 상징이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한국 라면의 인기 비결을 이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역의 대형 마트입니다. 이곳에서도 즉석 인스턴트 라면은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One week, at least once. Once? Yeah, once, twice. Very chewy. Oh, chewy and The spicy. noodles are chewy. From Singapore, the noodles are not that chewy. Yeah, and spicy. We love the spicy noodles. 이 같은 인기에 지난해 라면을 비롯한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 6,200만 달러, 1년 새 12%가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짝 인기가 아닙니다. 10년 새 꾸준히 성장해 4배로 수출액이 커졌는데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국도 143개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매운 라면 먹기에 도전하는 콘텐츠가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Oh boy, mouth is really hot. Do we have any bread? No, we have almond milk, right? You heard me correctly. 코로나19 유행으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K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라면이 친숙해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라면을 먹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하고 BTS의 멤버가 출연한 예능에서도 라면이 주요 소재입니다. 한국 문화 음식의 세계적 인기 속에 영화 방송 등을 통해 대표 K푸드로 각인됨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시식 도전이 유행하는 등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우리 문화가 제품 수출의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낸 셈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최근 한층 똑똑해지고 사진까지 읽을 수 있는 생성형 AI GPT-4가 출시됐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도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1,000명이 넘는 세계 유명 인사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AI 개발을 6개월 멈추자고 호소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규약을 만들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봉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국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메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녀를 위해 개발된 반려 AI 로봇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공포물입니다. I still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more focus on AI and regulation around those things so that we don't end up with a useless class.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 인사 1,000여 명이 생성형 AI의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스타트업 오픈 AI가 인간에 한층 가까워진 GPT-4를 내놓은 가운데 이를 능가하는 AI 개발을 6개월간 유예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전과 관련한 규약을 만들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명자 명단에는 머스크뿐 아니라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위즈니악과 2020년 미국 대선에도 출마했던 앤드루 양,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 레이첼 브론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오픈 AI 설립에 참여했다가 발을 뺀 머스크의 경우 자사 전기차의 AI, 자율주행 기능에 결함을 축소하려 해왔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AI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제 당국에 촉구했고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은 사이버 범죄 등의 첨단 AI가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서입니다.